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피카전자가 상을 갔네요. 예, 오늘 이제 해외 차트 먼저 보시면요. 어, 어? 차트 나스닥이 이게 보세요. 이게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갭이 있고 갭이 있고 갭 이거 좀 더 늘려보면 갭이 있어요. 예, 더 위에 이 갭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울 애들인데 이게 나중에 조정을 좀 한번 하겠다는 뜻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너무 심심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붕 떴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나 봅니다. 보통 보면 조정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 구라치면 더 올라간다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쭉 가다가 내려가면은 그냥 내려가면 끝나는 건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간다는 거랑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나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위로 구라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구라치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꼭 내려간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내려가는 척했다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척했다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이게 구라성이 되는 거고, 내려오려고 했다가 올라가야 이게 구라성이 되는 거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결과론적으로 이제 예측만 그렇게 한다 뿐이지, 정확한 거는 이제 과거론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다 보면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목표가가 여긴데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올라간다가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예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예단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측만 하는 거지, 예단을 완전 결정을 지어버리면, 마음속에 결정을 지어버리면 조금 매매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매매하는 거지,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좀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시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 빛과전자, 삼익제약 3을 갔네요. 연상은 삼상을 노린다. 어떻게 적어놨죠? 예, 삼상을 갔습니다. 이제 삼상은 뭘 노린다? 이제 오상을 노린다. 그렇고요. 에이스테크는 뭐 언뜻 다 갔는데 보니까 그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위에 얼마큼 요만큼 맥시멈으로 여기인데 연상이죠? 예, 내일 연상을 노려볼 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매물대를 보면은 요 정도인데 14%뭐 이렇게 되겠죠? 예, 13% 밑에서는 뭐 바닥부터는 한 13% 근처에서 올라가면 20% 이상의 큰 슈팅이나 상승이나 연상을 노려볼 만 하겠네요. 일단 빛과전자부터 보면요. 얘는 120 밑에니까 다 지워버리고요. 이거 뭐 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120까지 올라가면은 되는데, 시간 단일가를 봐도 61만 7천 괜찮죠? 예, 뭐 동전 주식이지만 61만 7천 나름 괜찮고요. 분봉으로 봐도 굉장히 강하게는 아니네요. 어쨌거나 이제 흔들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10시 좀 지나서 상을 들었으니까 이제 강상에 가까운 아주 저 상을 일찍 들어간 편인데, 그러면은 한번 연상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이왕 120 밑에 종목이니까 120까지 한번 보자면 1차는 보수적으로 한 이 정도, 한 20%, 18%에서 20%이 정도 되고요. 2차는 이제 상한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18% 20%의 목표가를 가진 애들은 연상을 노려본다. 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야? 18% 아니 왜 안 거죠? 이게 돼버렸네. 친절하게 이제 써드립니다. 18% 아이고 프로 이상 또는 아이고 연상을 노려봅니다. 빛과전자는 그렇고요. 이제 삼익제약은 이제 삼성을 갔으니까 이제 얘 이제 꼬라지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먹는 상태에서는 먹어야 되니까 얘는 자동 로스를 여기다 걸어 놓으시고,
원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상한가 가격에 자동 로스, 아니, 자동 로스를 걸어 놓으시고 우연상을 노려 보십시오. 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는 글로 쓸래? 이 차트가 오히려 낫겠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여기, 그죠? 13, 14%에서 올라가면 20% 이상이나 연상 이렇게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다른 거 볼 거 없죠? 시간 단일가도 17만 그렇고요. 근데 강상이니까 제 생각에는 13%보다는 20% 이상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근데 꼭 상황처럼 가는 건 아니니까요.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제약 레모나죠. 예. 가끔 레모나가 상을 가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했죠. 예. 내려오면서 물량 맞고 많이 했어요. 물량 맞고, 그죠? 많이 했는데 그냥 물량만 받았냐? 알고 보면 거래량 터지고, 그죠? 이런 애가 올라간다. 꽤 많이 가겠죠. 예. 얘는 내일 이번에 강상으로 들어가서 어쩌고 하면은 꽤 많이 갈 상황인데, 이번에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받으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뻥뻥뻥뻥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량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지금 현재 봐서는 그런데 또 내일 되면 모릅니다. 내일은 그래도 동전 주식이기도 하지만 시간 단일가도 뭐 22만 뭐 그럭저럭이고요. 분봉도 종가 상은 아니지만 그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상감은 아닌데 뭐 그게 항상 조건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환경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내일 15에서 18% 정도 밑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갭을 높게 뜨면 이런 애들은 20% 이상 또는 연상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딱 그 목표가가 딱은 아닌데 목표가가 이제 연상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일 얘는 한번 적자면 15% 1차 15% 뭐야? 1차 15% 또는 연상을 노려보세요. 이렇게 낫겠죠? 글씨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 얘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매집인데, 그죠? 쭉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뭐 저 옛날 그 옛날부터 쭉 내려오다가 몇 년 전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2015년이니까 10년 전입니다. 잘 가던 주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여기서 뭔가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놓고 무너졌는데 여기서 코로나 시즌 겪으면서 얘가 뭔가 뭐 2019년에 코로나가 발병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2020년도 3월 4월에 애가 꺾이는 듯 하다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살아나요. 그죠? 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매집성 거래량 터지면서 그 전에 거래량이 없다가 매집성으로 보이는 차트를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 매집을 지금 뻥 터트릴 만한 시기가 왔음에도 1년, 2년, 3년, 4년 날아갈 만 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랬다가 무너졌습니다. 요 라인을 그래도 버티고 있을 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무언가가 되는 건데 뭐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이제 일단은 나가리 된 겁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지금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만 해도 거리가 꽤 돼요. 여기 184%입니다. 올라가려면 힘든데 그래서 얘는 이제 뭘 하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애들이 작전을 뭐 하다 내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 실패한 것 같은데 여하튼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준비를 하겠죠. 그동안 해온 짓거리가 있으니까. 곽철용 자리입니다. 그죠? 하나, 곽철 용짜리, 그죠? 예,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을 때 꽤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 정도 밑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자체가 목표가가 된다. 삐우
이유 목표가가 돼버린다. 지금 그런 셈이죠.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400 뭐 얼마죠? 뭐 0%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이 정도 되나봐요. 486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00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삐우 이유 하고 끝난 겁니다. 예. 근데 내일 이런 애가 가끔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갭을 낮게 잡는 게 아니라 높게 잡아서 여기를 뚫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래량이 꽤 있는 곳, 여기 거래량이 꽤 있는 여기를 갭으로 넘어가서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갔다 무너지던가 그냥 쏘고 그냥 버티고 있던가. 그럼 내일 거의 딱 어디죠? 연상이죠. 745 연상짜리죠. 그러니까 내일 얘네 뭐 아니면 도 같아요. 무너지거나 기준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기준이 한 요 정도 돼서 한 15% 오늘 종목들이 다 그러네요. 14, 15% 정도까지 올라가고 끝나든지 아니 14, 15%에서 시작을 해서 20% 이상의 큰 슈팅이 되든가 아니면 연상을 가든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1차는 얘도 15%예요. 1차 목표가 15% 그죠? 그리고 또는 20% 이상의 상승 연상도 가능. 예,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 글씨로 쓰니까 좋네요. 예, 뭐 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하고 그죠? 예, 내일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얘 시간 단일 거로 상을 갔나? 저 애프터마켓 줄에서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상은 못 갔네요. 26%고요. 얘도 월주 다 간 거예요. 월주 다 간 건데 조금 더 갈 게 남아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갈장 8시까지 갈장 갈지 모르겠지만 예, 의미가 없고요. 얘도 분봉으로 보면 예, 의미 없어요. 종가에 갈 것도 같네요. 그다음에 뭐 이거 뭐야? RFHI 뭐 이런 애들은 얘는 주식이 무너지다가 3, 4년 무너지다가 갑자기 3년 4년 무너지다가 확 살아난 느낌이죠. 예, 요거는 이제 약간 다릅니다. 뭐 7개월 이상 그 횡보를 하고 죠 그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박스식으로 가는 애가들이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설명하자면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굳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7개월 이상 그 횡보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도 약간 그런 경우고요. 오늘 그런 애들이 좀 많이 갔네요. 복잡하게 가는 애들. 그러니까 흔하지 않게 가는 애들이 오늘 이제 큰 상승을 많이 했네요. 20% 이상 상승을 한 애들 보니까 7개월 이상 횡보하고 올라간 애들이 아닌 경우가 많네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0선을 이제 위로 꺾었죠. 어쨌거나 꺾었어요. 꺾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볼만한 거고요. 얘는 내려오면 잡아서 버리고, 잡아서 버리고, 잡아서 버리고 이제 그 종목이 된 겁니다. 초반이 된 거예요. 요 한번, 저 앞에 저게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해놨는지.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3, 4년 전 얘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그거 빨로 여기 코로나 때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가 그 힘으로 이제 올라갔나 본데 하여튼 너무 세게 이제 작전을 세게 해놔서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을 비추려고 해도 얘가 그늘을 막고 있어서 다 그늘이에요. 그늘인 경우는 안 갑니다. 예, 안 가요. 상승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햇빛이 저만치 저 끝에 이제 비출 때가 어느 때가 오잖아요. 한참 지나서 한번 올 겁니다. 얘가 이제 햇빛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을 때 한번 올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을 크게 할 수가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얘가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얘가 작전을 너무 세게 때려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가 당분간은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소소하게 상승은 계속 하고 있죠. 뭐 잊어먹을 만하면 상승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상승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수렴이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 세월 가지고 힘들 겁니다. 아마 한 2, 3년 정도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종목 하나 있어요. 삼익제약 같은 거 초반에 3상이나 5상을 가버리면 몇 년 동안 아마 무너질 겁니다 했던 이유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방금 번에 뭐죠? 이었나? 아닌데 이거 아니고 아닌데
이런 경우도 이게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꽤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300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따지면은 333%예요. 여기서도 태양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요 정도는 상승이 없어요. 햇빛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어둠입니다. 어둠하다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그렇게 생겼죠. 꼬라지가 보니까 120선이 그 정도 돼야 이제 올라갈 만한 분위기로 보이고요. 얘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한 종목들은 몇 년 동안 이제 빛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한동안 쳐다볼 필요가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로운 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차트상 HTS 상으로 여기 햇빛이 못 들어오겠구나. 여기는 다 어둠이겠구나. 이 정도 돼야 이제 뭐가 되겠구나. 그러면 요쯤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소소하게 상승은 하는데 제대로 크게 상승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거 상으로 음봉인데 왜 양봉이 나왔지? 이상하네요. KMW 31%? 어떻게 31%? 뭔 일 있었나 보네요. 얘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근데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게 물량 받은 종목들이 꽤 있네요. 얘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침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 그죠? 침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량 받은 그러니까 4천 코스피 4천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5천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한번 좀 생활 속에서 한번 매매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침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언젠간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침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얘도 그렇고 침, 그죠? 침이 많이 나온 거 보면 원래 종목상 침이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침이 없다가 이제 원래는 평소에는 침이 안 나오는데 또 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침이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얘는 침이 얘도 계속 침이죠. 웬만하면 침. 침이 나온 애들은 잘 나와요. 근데 침이 없던 애들도 갑자기 침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뭔가 한번 뛰어넘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장기간으로 보시는 분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뭐 10발자국, 20발자국까지 볼 필요 없지만, 이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좀 내다 보시면서 조금 마음속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금요일 날은 조금 자세히 안 나오니까 목요일 날 내일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오늘 좀 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니까 물량만 받고 조정한 것 같으니까 내일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